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 56분입니다.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증시는 어제 조금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특별한 이슈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죠? 분위기가 좋고 기존의 추세가 좋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밀려 올라가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를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투기적인 측면, 연말 랠리 기대 이런 걸로 인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지금까지는 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서 답답했는데 어제 밤부터 나스닥이 좀 많이 움직이고 독일 지수가 많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제 세계 증시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그래서 아시아 증시도 오래간만에 한중일 3국이 다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데는 그 금리와 고금리와 강달러가 안정되는 것이 또 한몫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고금리 강달러가 안정될 만한 이슈는 잘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프랑스 전국 불안이니 아니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다라든가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슈들은 고금리 강달러를 더 강화시키는 재료들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좀 약해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레벨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고금리, 강달러, 10년물 국채금리 몇 프로대, 달러 인덱스 107대. 지금 이 절대적인 가격대는 좀 주식시장에 좀 부담일 수 있긴 있는데 고금리 강달러가 여기서 더 심화는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일단 반응은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고금리 강달러는 더 지속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주식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식이 좋으니까 주식이 좋기 위해서 주식이 좋기 위해서 고금리 강달러가 해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아닌지 약간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상황은 위험 자산에 굉장히 우호적이다. 고금리 강달러도 완화가 되고 있고 절대적인 레벨은 높을지 몰라도 완화가 되고 있고 하여튼 주식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좋다. 그런 상황이 일단 지속이 되고 있죠. 그 와중에 이제 어제 좀 탄력이 붙나? 상승에 탄력이 붙는 게 아닌가? 이런 순간이 이제 온 겁니다. 예, 하여튼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긴 하는데요. 오늘 밤에는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지표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고, 중요한 것들은 이제 주 후반이 될수록 많이 몰려서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 날 밤에 미국 고용 지표, 고용 보고서, 실업률하고 논판 페이롤스가 발표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주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밤은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렇게 엄청 중요할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 이야기. 연말이 되다 보니까 12월이 되다 보니까 다들 벌써 놀러 가는지 하여튼 좀 시장이 좀 한산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살짝 좀 들긴 합니다. 평화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또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나온 몇 가지 기사들만 좀 살펴보고 또 기술적인 내용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죠. 프랑스 전국 불안 때문에 요즘 프랑스 국채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 금리가 부담스럽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딱히 이런 게 금융시장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고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서로 다양한 사연이 있긴 있을 겁니다. 프랑스는 전국 불안 이슈가 채권 시장에 작용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큰 형님 미국 장기 금리가 찔찔찔찔 떨어지니까 다 같이 일단 전 세계 채권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프랑스 정부 붕괴 과시권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프랑스 금리는 좀 이제 하락이 둔화가 되고 있는 거고 독일 금리 저런 거는 팍팍팍 떨어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일단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를 지금 보고 계신데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모습이 보이지는 않죠. 예. 물론 이걸 매일매일 체크하지 않아서 그동안 어떤 난관이 있었는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프랑스 전국 불안 그렇다면 이런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 있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 그죠? 예, 그런 이슈들이 나왔던 것 치고는 금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국 불안은 뭐 그냥 특별한 일 없이 넘어가나 보다.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금융시장 반응이 별 게 없어요. 프랑스 주식시장이 막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독일 금리입니다. 독일 금리는 확실히 좀 프랑스 금리보다는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네,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거고요. 10년물 중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 2%를 하향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경제 불안과 경제 불안에 따른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채권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일단 지금 채권 시장은 분위기가 좋다. 그러니까 계속 금리가 이 글로벌하게 전반적으로 너나 할 거 없이 다 같이 금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다. 이런 거를 확인을 했죠. 이렇게 중국 금리입니다. 쭉쭉쭉쭉쭉 계속 신저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중국 경제 부양 기대가 뭐 이런 게 껴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아?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중국 증시도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요렇게 추세선이 있었잖아요. 이거 극복했으니까 올라가는 거 이상하지 않죠.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을 봤는데 홍콩 지수도 비교적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좀 약합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했고 저기 아까 전에 참 이거 하나까지만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브릭스에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채가가 이게 하락을 했다라고 해요. 국채가가 하락했다라는 건 금리가 좀 올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낮에 지금 낮 시간 현재 이제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뭐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뉴스가 있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가 그 기존 통화든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핑계로 대서 지금 현재는 채권 시장이 조금 좀 안 좋다.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고 이 정도 조금 올라선 건데 특별히 뭐 시장에 영향은 없다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잠시 이제 30년물 국채 일봉입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선물 일봉 이게 잠깐 확인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분봉 계속해서 보면서 이제 눌림시 매수 혹은 뭐 매집이 가능할 것 같다 말씀드렸던 구간들이 끝나고 최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죠? 지금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참고로 이제 일단 단기적인 목표치는 일단 얼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시작해갖고 쭉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고 가만히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요. 여기 10월 23일 저점이 중요한 자리겠죠. 의미 있는 자리와 의미 있는 자리들을 쭉쭉쭉 연결을 하면은 어떤 이런 추세선이 나오는데 추세선 상단 어떤 저항이라 할 수 있겠죠. 이평선들도 보시다시피 무겁게 여기 이쪽 부근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쪽 부근 가격대는 채권 시장에 한번 출렁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긴 합니다. 지금은 채권을 너무 어떤 큰 목표치를 갖고 투자를 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다고요. 이 구조적인 고금리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이렇게 채권이 조금 좋긴 좋았지만은 지금은 또 단기 고점이 또 이렇게 있고 머리 위쪽에 워낙 저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이 채권 투자하신 분들 좀 어느 정도 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너무 이거를 개기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이제 시장 반응에 맞춰서 좀 대응이 좀 필요한 피곤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을 그러면 언제 마음 편하게 쭉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는 30년물 선물이라 말씀드렸죠. 30년물 선물 일봉인데 위에서부터 쭉 추세선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을 하면 이 장기적인 이 하락 추세를 극복을 하면 여기는 이런 선들을 극복하면 장기적인 하락을 극복하는 거겠죠. 이런 선들을 넘어가면 이제 채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채권의 시대가 근데 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식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지금 당장이라고 안 했죠. 여기서 얘가 지금 위쪽에 저항이 많다고요. 지금 여기서 당장 채권이 막 랠리를 할 만한 지금 이렇게 채권이 랠리를 하면서 저금리로 갈 만한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시장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채권 시장은 조금 더 답답해하는 그런 구간일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우린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달러는 뭐 계속해서 그냥 혼조하죠, 그죠? 달러 인덱스를 잠깐 볼까 하는데 107 박스권 상단 107, 아이고 손이 잘 안 꺼지네요. 양해 좀 해주시고 대략적으로 여기 그죠? 여기 상단 자리가 박스권 상단인데 여기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외환 시장은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금리 강달러 그러니까 고금리가 좀 완화가 되니까 얘도 조금 좀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외환 시장은 지금 좀 답답하다 이겁니다. 아,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간단하게 좀 살펴봤죠. 오늘 이제 뭐 다른 나라들 좀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평상시처럼 일본 증시 신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었죠? 여기 자리가 박스권 하단 자리, 박스권 하단 딛고 일어서는 거, 박스권 상단까지 오를 수 있겠죠. 예, 아직 세계 증시 긍정적이고 분위기 좋다 이겁니다. 다만 이제 서로 환율들의 흐름은 좀 다르다. 물론 오늘은 뭐 같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엔화인데 엔화는 강세, 그죠? 엔화는 일본 물가가 높았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대감, 금리 인상, 일본의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 때문에 달러가 조금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하나 빼면은 달러가 딱히 약해질 만한 이슈는 지금 잘 없죠. 하여튼 이런 점들 서로 엇갈리고 있는 외환 시장의 저런 뭐 상반된 지표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달러가 외환 시장이 조금 좀 혼조하다라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잠시만 이따 보고요. 먼저 위안화 볼게요. 위안화 보시면 오늘도 위안화 약세, 초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들이 저항이겠죠. 그죠? 이런 자리들이 저항일 겁니다.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어요. 저항이 있으니까 윗꼬리가 달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죠? 하여튼 위안화가 근데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 좀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중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었죠. 중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뚫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면은 이거는 매우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위안화는 더 약세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이유,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매긴다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유, 혹은 뭐 경제적인 이유, 중국 경제가 뭐 좀 약하다라든가 해서 그래 중국이 부양책을 쓸 수 있다는 기대감, 혹은 뭐 아니면 뭐 이런 저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위안화는 계속해서 약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강하게 약세 추세가 그 세잖아요. 기울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급격하게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우리 갈대와 같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원달러 환율은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는 더 이상 이제 107 위로 못 올라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려올 수 있는 요인이 되나 위안화가 우리 옆에 나라 위안화가 우리 옆에 있는 그 중국의 통화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얘도 또 올라가려는 멱살 잡혀서 끌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저 말씀드렸죠. 93원이 중요한 지지선이고 그리고 여기 전고점까지 목표치 열렸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1400, 뭐 40원, 44원 이 정도까지 상승 목표치가 열렸고 결과적으로 이제 레벨업이 된 거예요. 그죠? 이 구간에서 이제 고공행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긴 쉽지 않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얘가 이거를 막 폭발적인 랠리를 하기도 뭐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당분간 좀 고공행진 이쪽 구간에서 쉽게 내려오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 정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보자면은 미국과 유럽 증시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얘도 오늘 한국 증시도 지도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단기 어떤 바닥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대 지수가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매수세가 좀 나온 건데 이 정도 모습이면 일단 뭐 쌍바닥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봐야 될 텐데 다만 저의 생각은 그래요.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코스피는 지난 7월 11일부터 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이 하락을 극복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죠?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그래요. 아직까지 하락이 완전 극복된 것은 아닌데 다만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지만 오래간만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려는 이런 희망찬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봐라 저점이 높아지고 있네.
저점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아래 위에서 내려오던 이런 추세선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극복되진 않았죠. 그래서 일단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오늘 했던 생각은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극복이 되면은 이제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조금 좀 해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이런 점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조금의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뭐 뭔 일이 있어갖고 다시 한국 증시가 다시 어제 오늘 올랐던 부분 다시 다 되돌려 버리면 또 분위기 더러워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뭐 일단은 분위기가 좋고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어떤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전환됐다 우리가 도장을 찍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 선만 넘었다고 사실 뭐 무조건 이제 야 대폭등한다 뭐 그런 것도 아닐 수 있는 게 위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어떤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지난번부터 엄청나게 강한 매도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걸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이동평균선이겠죠. 뭐 이런 60일선 같은 것들이 보시다시피 진한 것들이 이렇게 이 의미 있게 아래쪽으로 각도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들을 극복을 한다 해도 이런 선에 맞고 조금 좀 눌림 같은 게 나올 수 있고 어쨌든 어쨌든 앞으로 일단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는 일단 저의 막연한 생각이 일단 오늘 작은 근거를 통해서 어떤 약간의 확인을 한 거고요. 조금의 검증이 좀 더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위쪽에 있는 이런 선들이 있으니까 이런 선들이 아마 맞고 밀리겠지. 맞고 밀리면 눌림지 매수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뭐 이런 자리에서 뭐 오늘 매수하는 것도 뭐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좋긴 좋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경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7월 달부터 빠졌던 게 세상에 지금 12월 달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초 체력이 많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만약에 얘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뭐 조금 오버슈팅을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올라오는 것이 이제 어쨌든 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 중 반등에 불과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하긴 하셔야 되겠고 다만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야, 네가 하락 중 반등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나 인버스를 사서 쭉 들고 오고 있는데 야, 난 그러면 그냥 뭐 계속 개기를 낸다. 계속 인버스 들고 끝까지 가볼랜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이나 이 바닥이 이 워낙 투기적인 곳이라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7월 달에 처음 하락을 시작했을 때 이까지 갈 줄 몰랐어요. 12월까지 빠질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죠? 이번에도 같을 수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비록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그리고 워낙 중장기적인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얼마 못 올라올 거야라고 일단은 그런 밑바탕은 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얘가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방 진입을 해서 이렇게 쭉 끌고 오셨던 분들은 최소한 뭐 이런 라인들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라인들 넘어갔다가 뭐 60일선 같은 거에 밀려서 다시 내려올 때 못 내려온다면 이제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이제 하방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겁니다. 냅다 개기기에는 조금 이제 요즘 시장 변동성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아직 뭐 미국 경제도 좋다 그러고 미국 주식시장도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 좋으니까 이렇게 막 장대양봉 하나씩 튀어나오잖아요. 하방 진입도 참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건데 아무튼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좀 이제 어떤 대응이 필요할 거다. 냅다 개기는 거는 뭐 적은 비중으로 냅다 그냥 적은 비중이라면 그냥 계속 들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때는 어쨌든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고 그런 게 좋을 겁니다. 그런 게 정석적인 대응이 되겠죠. 하방 베팅 하셨던 분들은 쭉 끌고 오셨던 분들은 이쯤 되면 이제 아이고 그만 놔줄까 좀 비중을 줄여볼까 하방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코스피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좀 오래간만에 올라오긴 했습니다. 올라오긴 했는데 얘도 이제 건강 상황이 안 좋아서 사실 코스피와 뭐 비슷한 뭐 그런 모습들이긴 합니다. 위쪽에 저항들이 많이 있고 뭐 얘가 많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뭐 이런 어떤 저항들에 걸릴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뭐 일단 단기 바닥 정도는 일단 뭐
일단 보니까 일단 어떤 뭐 당장 대폭락의 타이밍 뭐 그런 거는 일단 확실히 놓친 것 같습니다. 그죠? 갑자기 세계 경기 분위기 좋아지면서 지금 그 8월 5일 날 시장이 대폭락했던 때 기억하시죠? 막 하루 10% 빠지고 이랬을 때 이날 이제 종가가 1136인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1136을 지지력으로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지력으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쯤 됐으면 일단 뭐 단기적인 바닥 정도는 1136을 일단 확인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올라간다라고 베팅하기도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냥 일단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방 베팅 하셨던 분들은 약간씩 뭐 현금 비중 조금씩 늘려가는 뭐 그런 대응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그래서 조금 좀 애매한 뭐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양대 지수가 하여튼 기사회생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매수를 잡겠다. 나는 이제 그래도 야, 네가 이야기했다시피 뭐 단기 바닥이 나왔다 하지 않았냐?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른다 했으니까 나는 일단 추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좀 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냐 싶어요. 물론 좀 덜 먹을 수도 있죠, 그죠? 코스닥은 변동성이 네, 하여튼간 어쨌든 뭐 코스피를 보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덜 먹을 수 있을지언정 얘가 변동성이 적으니까 코스닥도 뭐 물론 조금 좀 올라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좀 워낙 머리 위쪽에 바로 위에 저항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코스닥은 사실 가장 좋았던 거는 여기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았다고 해요. 여기서 이쯤에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았는데 타이밍을 너무 반등 타이밍을 너무 놓쳐가지고 솔직히 이 단기적인 매력이 있긴 있다라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바로 올라왔었어야지 됐는데 반등할 타이밍을 너무 놓쳐가지고 그래서 일단 좀 코스닥을 지금 뭐 매수로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조금 더 낫겠다, 조금 더 안전하겠다 싶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코스닥보다는요. 가장 좋은 건 사실 이런 거 매수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역시 매수는 강한 친구들을 찾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 주식이 제일 강하죠. 매수는 당분간 어쨌든 한국 주식 쪽에서는 얼쩡거리지 않는 게 좀 정석적이고 안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한국 분들 많고 한국 주식 많이들 하실 텐데 아무튼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튼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타이밍은 이제 거의 뭐 지금쯤 다 왔을 수는 있다 싶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 삼성전자는 아직 그 의미 있는 이런 쌍바닥 확인이 안 된 거죠. 쌍바닥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더 빠지고 있다. 아직 빠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냥 뭐 이 정도 내용만 그냥 살펴보고 가볍게 마치겠습니다. 그 강한 건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강하기 때문에 하여튼 강하다 한마디면 될 것 같고요. 채권 말씀드렸죠, 그죠? 영상 시작할 때 채권 말씀드렸습니다. 30년물 선물 기준으로 해서 장기 채권 기준으로 해서 저항권이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저기 참 그 원자재들 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가 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 그죠? 세계 증시 분위기가 일단 나쁘지 않아요. 지금 좋아요. 좋기 때문에 그 당장 구리가 뭐 박살이 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 장기적인 추세가 얘도 지금 이제 보시면 고점이 이렇게 일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 몇 년치 보고 계신 거예요? 1, 2, 3, 4, 5년, 뭐 6년, 7년치 지금 보고 계신데 이런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고점들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고 중국 증시도 잘 버티고 뭐 부양책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니까 안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삐끗하면 구리는 이 아래쪽엔 지지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 지금은 이제 어떤 마지막 자리예요. 마지막 자리. 어떤 이런 구리의 상승 추세선들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어볼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지금 선들이 몇 개 없죠. 이런 선들이 어떤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의미 있는 선들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직은 이제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당장은 이제 중국 증시도 좋고 부양책 기대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더 구리 가격도 올라갈 수 있긴 있을 텐데 다만 여기 지금 단기적인 흐름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그 밑에 선이 몇 개 안 남았다고요. 그래서 삐끗하면은 국제유가가 65달러 밑으로 가면 큰일 난다 말씀드렸죠.
얘도 약간 좀 이제 그런 국제유가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좀 갖춰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고 조금 더 구리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 당장 죽을 건 아닌데 밑에가 텅 비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경계해야 된다 이거고. 유가도 그래요. 유가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그냥 꾸역꾸역 여기서 그냥 버티고 있고 안 빠지기는 안 빠지는데 추세선들을 지금 다 죽였고 65달러 앞입니다. 65달러 코앞이에요. 지금 65달러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65달러 하여튼 뭐 중요한 추세선은 지금 이미 다 붕괴가 뭐 되어 버린 뭐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65달러 하나 남겨놨거든요. 65달러 붕괴되면 뭐다 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들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이 밑에 어떤 중요한 추세선들 다 없어졌고요. 이제 뭐 삐끗하면 이제 아래쪽으로 훅 가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훅. 뭐 물론 아래쪽으로 훅 간다라고 해서 다시 뭐 코로나 때처럼 마이너스를 가고 그런 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뭐 설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어떤 큰 추세적인 하락으로 전환되는 어떤 그런 직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그런 어떤 백척간도 어떤 그런 벼랑 끝에 서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값은 뭐 괜찮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 괜찮아 보이고요. 단기적인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금값은 좀 괜찮고요. 하여튼 그죠? 그래서 원자재 이야기들 좀 드렸는데 원자재들의 이런 모습이 지금 이제 벼랑 끝에서 살아나고 있는 코스닥하고 좀 비슷하다고요. 그죠? 코스닥이 1150 뭐 이런 자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리들을 뭐 붕괴시키고 있었고 장기적인 건강 상황이 안 좋아서 코스닥의 모습이나 국제유가의 모습이나 구리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올해는 뭐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년에는 야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